안전체험 한마당 유튜브 채널 시청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을 열어두신 분들은 채팅창을 X로 닫아주시면 더보기 버튼 밑에 아래로 내려가는 그 버튼 하나 있습니다. 저희 타이틀 옆에 버튼 오른쪽에요. 오른쪽에 있는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저희가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뒀어요. 여기 타고 들어가시면 설치하는 방법들 자세히 기재를 해놨고요. 프로그램도 안내를 해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또 오시면 퀴즈 참여도 응모하실 수 있으니까요. 소정의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자, 세이프 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이번 시간에는 똑똑하고 안전하게 캠핑 즐기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날도 좋고 금요일이니까 캠핑 가보고 싶은데요. 안전하게 캠핑 즐기는 방법 떠나보겠습니다. 한영석 국내 1호 캠핑 전문가 모셔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함께 보시죠. 캠핑 생활에 대한 토크 콘서트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사실 이 코로나19로 캠핑족이 늘면서 TV를 보면 캠핑 관련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즐거운 캠핑도 좋지만 우리 안전이 최고잖아요.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캠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캠핑 전문가 한영석 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도어 플래너로 캠핑을 시작한 지 한 28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내일 모레면 30년 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캠핑 에세이를 처음으로 집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캠핑 에세이까지 집필하셨으니까 제가 네네. 호칭을 작가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작가님 오늘 캠핑에 대한 이야기 안 나눠볼 수가 없는데요. 먼저 요즘 매년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 캠핑 특히 어떤 사고들이 발생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 같은 캠핑을 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네. 그 너무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음. 그 이제 특히 이제 생명을 잃는 사고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텐트 안에서 질식해서 죽는 질식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가스 기구를 다루다가 폭발을 해서 그 폭발하는 그런 사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같은 사고가 반복돼서 더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텐트 안에서 이 질식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텐트에는 그 문도 있지만 우리 집처럼 창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창문도 있고 환기구도 있는데 그 환기구를 충분히 열어놓고 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밤에는 추우니까 춥잖아요. 잘 때 이제 다 닫고 그 안에서 전열기 같은 거를 피워놓고 이제 자는데 네. 물론 안전한 기구도 있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환기구를 충분히 개방을 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전열기를 밖으로 빼는 빼는 게 거. 좋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사고 난 걸 보니까 그 숯불 바베큐를 안으로 들고 와서 고기를 구워 먹고 네. 그대로 잠이 들어서 죽는 경우도 봤습니다. 요즘 TV를 틀면은 이 진짜 캠핑과 관련된 뉴스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예. 자, 조금 더 자세한 사항 더욱더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네. 캠핑을 좀 처음 접하게 된 계기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캠핑을 처음 접하게 된 거는 글쎄요. 일단은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네. 저는 90년대 초반에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선배들 따라서 캠핑을 처음 갔다가 너무 좋았고 캠핑하고 등산을 갔다 너무 좋았고 1학년 여름방학 때 그 미국 어학연수 갔었는데 와. 그때 이제 원래 공부는 별로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놀러 다니는데 그 중에서 좀 굉장히 유명한 캠핑장에 그 캠핑을 하러 갔다가 너무 좋아서 이제 캠핑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어학연수를 갔는데 영어는 안 배우고 예, 캠핑을 배워서. 영어는 거의 안 배우고 캠핑만 배웠습니다. 네. 저라도 그러면 그 첫 추억이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아요. 캠핑에 예. 대한 추억이. 그렇습니다. 자, 이 캠핑을 저도 한번 즐겨보고 싶은데 캠핑을 즐기려면 혹은 캠핑을 하면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캠핑의 가장 큰 매력은 저의 기준으로 보면 향기인 것 같아요. 향기. 향기요? 자연의 향기. 아, 일단은 그 캠핑을 하게 되면 이게 숲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물 향기, 계곡의 향기겠죠. 흙 향기, 흙 냄새, 그다음에 이제 아침 공기, 뭐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네. 뭐 새소리도 좋고요. 뭐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운동을 하지 않은 텐트에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굉장히 그 이 힐링이 되는 몸이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제 그 캠핑장에서 아침에 그 원두커피를 내려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거 한번 맛보면은 우와. 캠핑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직접 내려서 마시는 그런 커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와, 아니 사실 캠핑을 하면 이 새벽 공기, 새소리, 그쵸? 그리고 또 가을 이맘되면은 그 선선한 그 가을 향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캠핑을 하면 더 100배로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낙엽 썩는 냄새라고 하죠. 그건 무슨 냄새예요? 낙엽 썩는 냄새 그 자연의 향기입니다. 낙엽 썩는 냄새가요? 네, 낙엽이 이렇게 낙엽의 냄새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신기하네요. 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저와 느껴보시죠. 자, 그렇다면 캠핑을 즐기기에 또 좋은 계절을 들어보고 싶은데 뭐 가을도 좋고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계절이 따로 있나요? 일단 추천해 줄 만한 계절이 있다기보다는 캠핑은 각각의 계절마다 우리나라 4계절이 있으니까 아, 네. 계절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추워서 밖에 나가기 싫은 한겨울에도 캠핑에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뭐 4계절 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작가님이 좋아하는 베스트 계절 하나 꼽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른 봄에 이제 그 새 그 순이 막 올라올 때 네. 그때 이제 또 좋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낙엽이 다 질 때 비가 내리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낙엽 썩는 냄새 낙엽이 숙성되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진짜. 아, 그래서 정말요?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치 오늘 자연인 이런 프로그램 같은데요. 네, 또 주말마다 자연인이 되는 거죠. 아, 그런가요? 또 추천 이야기들, 계절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각각의 계절마다 장단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한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낭만과 즐거움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캠핑과 계절과 관련된 좀 에피소드나 추억 같은 거 있으세요? 요건 좀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뭐 일단은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제 동심으로 돌아서 이제 물론 수영복을 입고 멱을 감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계곡에 이렇게 그 몸을 담그고만 있어도 이제 굉장히 힐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가을 아침에 비가 내리는 가을 아침에 그 캠핑장에서 내려 먹는 그 커피의 향기가 정말 그 일반적인 커피숍에서 먹는 것보다는 뭐한 100배 정도 좋다고 말할 수 있죠. 아, 돈으로 살 수 없는 커피네요. 돈으로 살 수 없어. 제일 중요한 게 그건.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막 캠핑을 시작하시는 초보 캠핑분들 또 있으실 텐데요. 이분들이 알아야 할 안전수칙이나 캠핑장에서 꼭 알아두면 좋을 팁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일단은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 사회자님은 혹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네. 뭐 영어나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 무조건 그냥 암기했어요. 아, 무조건 암기? 저는 그냥 무조건 암기. 또 하나는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루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그렇죠. 거죠. 예. 반복하는 거. 마찬가지로 캠핑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오. 예, 어느 누구도 캠핑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고 그 캠핑을 오래 하면서 차츰차츰 좋아지는 거지 한 번에 잘할 수는 없고요. 네.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일단은 홈그라운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홈그라운드요?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캠핑장을 가면 사람들이 전 이제 아웃도어 플래너로서 많은 질문을 해요. 뭐 질문을 받아요. 가을에는 어디가 좋으냐, 여름에는 어디가 좋으냐, 비 올 때 어디가 좋으냐 하는데 사실은 자기만의 홈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무슨 밤나무골 캠핑장이면 그 밤나무골 캠핑장만 가는 거예요. 거기를 기점으로. 당분간. 와. 당분간 몇 번, 10번이든 20번이든 그 캠핑장만 가서 그 캠핑의 어떤 좀 인큐베이팅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와, 전문 용어 나오네요. 네, 인큐베이팅을 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됐을 때 다른 캠핑장 가게 되면 굉장히 실력이 늘 거예요. 오, 이거 굉장히 꿀팁인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막 한 번 가면 금방 질리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곳에 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홈그라운드를 정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캠핑을 할 때 물론 뭐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가게 되지만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가면 실력이 좀 늘을 수 있어요. 그럼요. 왜냐면 그 이제 어떤 안 되는 일이 겪었을 때 직접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서로 쿵닥쿵닥 하면서 실수도 해보고 그렇지. 물론 그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럼요. 네. 쿵닥쿵닥 하면서 직접 몸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사전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 텐트는 어떻게 치는지 그렇죠. 번호는 어떻게 만지는지 렌트는 어떻게 키는지에 대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네.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홈그라운드를 하나 만들어서 매주 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텐트도 못 치다가 그 다음에 뭐 텐트 치는데 뭐 한 5분, 10분 정도
금방 칠 수 있습니다. 안전을 항상 생각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텐트 설치할 때 많은 분들이 막 어려워하시잖아요. 일례로 저 과거에 예전 남자친구가 제가 이제 그 원터치 있죠. 예, 예. 원터치 텐트를 구입을 해서 텐트를 치는데 그것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는데 안전하게 텐트 설치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많이 쳐봐야 돼요. 저는 굉장히 텐트를 잘 치는 그 축에 속하는데 엄청 잘 치실 것 같아요. 왜 잘 치냐면 제가 이제 첫 직장 생활을 그 이런 텐트나 캠핑용품을 만드는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안 하고 이제 몰래 이렇게 있으면 부장님이 오시면 창고에 있는 샘플들 다 널어라, 말려라. 그럼 하루에 아침에 출근해서 그거를 펼쳐서 말린 다음에 한 50동을 텐트 50동을 펼쳤다가 말린 다음에 다시 환기시키고.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0개씩 뭐 물론 매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치다 보면 이 텐트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동그랗게 생긴 텐트나 뭐 네모나게 생긴 텐트나 상관없이 굉장히 잘 칠 수 있게 되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텐트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많이 쳐보면 누구든지 쉽게 칠 수 있습니다. 많이 반복해보고 또 구조를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설명서도 당연히 잘 읽어봐야겠죠. 설명서를 잘 읽고 반복해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텐트의 구조를 파악해봐라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캠핑 장비에 대한 욕심 요즘 많은 분들이 뭐만 하면 클릭 한 번이면 다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비 욕심 많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면 좀 좋을까요?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해요,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캠핑장을 가는 차인지 안 가는 차인지 보려면 휴게소에 가서 보면 짐을 잔뜩 싣고 유리창에 안 보일 만큼 이렇게 가득 싣고 다니잖아요. 네. 일단은 캠핑 장비를 무조건 많이 사는 건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왜요? 왜냐면 그 의외로 쓸모없는 것들이 많아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하셨어요. 혹시 신혼 때 산 네.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살림살이 중에 지금 안 쓰는 거 있지 않아요? 저는 아직 신혼이라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 이제 결혼한 지 한 20년째 돼가는데 그 신혼 초에는 막 이것저것 예쁜 것도 많이 사고 막 그렇지. 이렇게 알콩달콩 하잖아요. 제가 그래요. 네.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그래서 이제 한번 이사 가거나 뭐 할 때 짐 정리라면 이사 가는 짐보다 치우는 짐이 더 많게 되는 것처럼 네. 캠핑 장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나씩 사야 돼요. 그리고 캠핑 장비의 가장 기본적인 4가지가 있는데 텐트, 그다음에 매트리스, 그다음에 버너 코펠. 그것만 있으면 기본적인 캠핑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의자라든지 뭐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셔도 돼요. 천천히 하나씩 사고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에 맞게 맞아요. 세팅을 해야지. 내 차는 예를 들면 굉장히 작은 차인데 짐을 뭐 많이 산다든지 네. 차가 큰 사람들이 짐이 더 많아져요. 계속 많아지는 네, 거죠. 계속 많아지니까 나중에 계속 차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 캠핑 장비가 자동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와. 것처럼. 명언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전과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안전과 바로 연결되는 건데 장비를 많이 사면 실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수요? 다루다가 실수를 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예를 들자면 칼을 잊어버렸어요. 네. 캠핑장에서 내가 좋은 칼을 어머, 샀는데 위험하죠. 예전에 쓰던 칼을 잊어버렸어. 네.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지. 그래서 누가 밟거나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다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뭐 버너나 코펠 같은 것도 이제 여러 개 사면 네. 틀림없이 그 중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꼭 사고가 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이제 차량에 담는 물건을 장비를 싣는 무게 같은 것도 무게가 초과하면은 당연히 안전사고들에 노출될 위험이 큰 거죠. 그렇죠. 근데 다행히 캠핑 장비 중에서는 뭐 그렇게 무거운 거는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자동차의 그 용량보다는 그렇게 초과하진 않겠지만 부피가 굉장히 크게 되죠. 왜냐하면 뭐 가족들이 많이 다 가니까. 침낭만 4인 가족 침낭만 담아도 트렁크 가득 차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장비를 조금씩 천천히 사고 그다음에 그 산 장비에 대해서 그 사용법을 굉장히 잘 숙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게 생기기 때문에 기타 장비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보니까 이야기 나누다 보니 모든 것들이 다 안전과 관련이 또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캠핑을 갈 때 캠핑 장비 구입 요령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좀 꿀팁 있으면 전수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캠핑 장비가 기본적인 장비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 텐트, 그다음에 매트리스, 매트리스, 그다음에 버너, 버너, 코펠, 코펠. 그다음에 침낭. 오. 다섯 가지네요. 가지네요? 죄송합니다. 5가지가 있는데 이거만 있으면 어디든지 캠핑할 수 있거든요. 오. 근데 그 다른 것들을 많이 사느라고 캠핑 가는 차인지 아닌지 보려면 차 안에 그냥 잔뜩 짐이 실려 있는 차들은 다 캠핑 가는 차들이잖아요. 네. 캠핑 장비를 막 이것저것 먼저 사지 말고 일단 집에 있는 것부터 오. 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캠핑장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집에서 쓸 소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소쿠리요? 오. 그런 거 굉장히 바가지, 유용하구나. 소쿠리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큰 그 플라스틱 네. 그 함지박이랑 살짝 뭐 그런 것들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뭐 식기리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집에 있는 거 가지고 가면 손에 있기 때문에 실수를 좀 맞아요. 덜 할 수 있어요. 아. 괜히 굳이 뭐 캠핑용 프라이팬 따로 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네, 집에 있는 거 집에서 있는 거 쓰는 거 가져가도 좋고 집에서 안 쓰는 거를 가져가도 좋고. 저 친구 따라 캠핑장 갔다가 제가 한 번도 안 써본 캠핑 이런 냄비 같은 거 거기 끼워가지고 손 다칠 뻔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전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대부분 장비를 사용하다가 베이거나 아니면 손톱이 뜯기거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익숙한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거는 굉장히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구입보다는 익숙한 장비로 이렇게 팁도 알아봤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쓰레기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 사실 캠핑을 하면 쓰레기가 또 많이 발생이 돼요. 요즘은 또 시민분들이 많이 이제 발전을 해서 이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 모습들은 보이는데 이 쓰레기를 줄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에서는 조금 요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일단은 뭐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네. 뭐 요즘 캠핑장 가면 뭐가 맛있냐, 뭘 해야지 이런 걸 잘 물어보거든요. 먹는 거. 네, 먹는 거 어떻게 뭘 먹으면 뭐 맛있냐 뭐 이런 것들. 바베큐는 어떻게 피워요? 불은 어떻게 피워요? 그런데 어떻게 정리해요? 어떻게 치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 맞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또 뭐 전어라든지 뭐 꿀꺽. 마이크 괜찮나요? 대하라든지 뭐 그런 게 꽃게 이런 것들은 네. 아이스박스에 다 들고 와서 그렇지. 먹고 그냥 버리고 간다. 어디다 가요? 그냥 거기다? 심지어 그 쓰레기통이 넘쳐가지고 어머. 쓰레기가 쌓여서 쓰레기통이 안 보일 만큼 버리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눈에 띄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어떻게 치울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먹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치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먹으면서도가 아니라 먹기 전에. 아, 먹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자면 꽃게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가는데 이걸 어떻게 치울지에 대한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져갔던 쓰레기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집에. 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캠핑을 갈 때는 그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있죠? 아, 네. 자, 본인 집에서 사용하는 그걸 꼭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다 담아오라고. 그럼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신혼인데 십 아직 원? 쓰레기를 아직 10원? 안 버리신. 제가 한꺼번에 사니까 아. 묶음으로. 그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하나가 500원이에요. 아, 500원이에요? 500원만 네. 있으면 그 우리나라 모든 캠핑장이 깨끗해지는데 우와. 그 500원을 투자를 해서 네. 1년에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요즘에 쓰레기 매립할 곳이 없다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쓰레기가 안전에도 또 문제가 되는데 왜요? 일단은 그 벌레가 끓게 되면 아, 해충이 이제 많이 텐트 내가 가지고 있는 캠핑 장비 묻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네요. 쥐가 끓기도 하고 어머. 그다음에 그러니까 위생상에도 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뭐 과일 껍질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과일 껍질을 밟고 미끄러진다든지 아, 뭐 그럼 그런 큰일 것들이 나죠.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그런 것들을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이프 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토크 콘서트. 자,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영석 국내 1호 캠핑 전문가입니다. 말씀도 굉장히 잘해주시죠. 네, 여러분과 함께 똑똑하고 안전한 캠핑 즐기는 방법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캠핑 떠나고 싶다 댓글도 주시고, 그렇죠? 보여주기식이 많다 보니 집에 있는 것 가지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수우팡님.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치우는지 물어본 적이 없네요 하셨는데, 맞아요. 이런 집에 있는 것부터 잘 활용해서 캠핑을 떠나시면 우리 자연환경도 지키고
돈도 아끼고 너무 좋죠. 그죠? 인스타그램 인증샷에 우리가 너무 열중하느라 너무 자칫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은데 캠핑의 주 목적은 또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혼자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요. 자연 보호에도 신경 쓰면서 캠핑을 떠나야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그 텐트 안에서 질식사로 사망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들 말씀을 주셨는데 아우 생각보다 되게 무서운 일이죠. 특히나 가을 이제 날씨가 많이 점점 추워지니까 저녁에는 문 닫고 환기 안 된 상태에서 난방기구 돌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네. 써님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너무 반갑고요. 자, 두 번째 한영석 국내 1호 캠핑 전문가와 떠나는 캠핑 즐기기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들 많이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메타버스 공간 또 유튜브에서 함께 시청해 주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제 조금 더 안전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까 질식사 살짝 언급해 주셨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예, 그 텐트 안에서 그 환기구를 닫고 네. 그다음에 불을 피우거나 뭐 난방 기구를 켜면 그 이제 산소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아, 어떤 징조가 없이 그냥 질식할 수가 있어요. 그냥 심- 막 시- 불이 활활 타서 타서 죽는 게 아니라요?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죽는 거예요. 어머, 자다가. 심지어 자지 않고 이게 얘기하다가도 어머. 왜 이렇게 졸립지 하고 이렇게 쓰러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절대 그 텐트 안에서 뭐 요리를 하거나 문을 다 닫고 모든 문을 다 닫고 요리를 하거나 난로를 피우거나 숯불을 절대 들이면 안 되고 네. 만약 그 부득이하게 뭐 요리를 간단하게 무슨 뭐 버너를 피키거나 난로를 켜게 될 경우엔 반드시 환기구도 열어놓고 그다음에 항상 2군데 이상 열어놔야 돼요. 2군데 이상이요? 네, 그럼 왜냐면 환기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환기구는 항상 2개 복수로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네. 들어오는 공기가 있고 나가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래서 항상 그 환기구는 다 아무리 추운 겨울날에도 환기구는 무조건 열어놓고 자야 돼요. 그런데 막 캠핑 가면 날씨도 좋고 분위기에 취해서 술 한잔하고 그냥 막 잘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미리미리 이 환기구를 먼저 체크하고 자야겠네요. 네. 가장은 항상 그 집의 가장은 항상 자기 전에 무조건 체크해야 되고요. 가장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항상 알려서 아빠가 못하면은 너희들이 항상 체크를 해라라고 해서 서로 체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좋은 꿀팁 같습니다. 이런 습관을 들여야만 우리가 안전사고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 맞습니다. 네,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산에 가면요, 벌레, 해충 문제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뱀에게, 독사에게 물리거나 하면은 건강이, 생명의 목숨까지 지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좀 어떤가요? 그 아이들 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 장난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난이요? 벌집에다 돌을 던진다든지, 맞아. 그다음에 뭐 독버섯 같은 거, 그러니까 예쁘게 생긴 버섯을 몰래 따다가 엄마가 요리하는데 살짝 넣는. 어머, 경우도 라면 있어요. 같은 데다 쭉 네. 놓고. 맛있다고 그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 중엔 개미 피해를 잘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캠핑 장비에 개미가 딸려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와. 저희 집 그 옷방에 생태계를 이런 적이 있어서 그거 잡느라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네. 그 진해 같은 경우에 너무 징그러워요. 그 진해가 닭을 좋아하거든요. 그래. 그래서 맞아요. 캠핑장에서 치킨. 네, 맞아요. 치킨이나 닭고기를 먹게 될 경우엔 항상 남은 뼈나 부스러기들은 네. 꽁꽁 묶어가지고 제일 좋은 건 이제 차 트렁크에 넣어놓거나 아, 아니면 그 나무에다 매달아 놓거나 이래서 지네가 닿을 수 없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아무튼 벌레 조심해야 되고 아이들 장난칠 때 벌집 같은 거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버섯을 따는 게 취미신데 가끔 뭐 당연히 이제 구분은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버섯을 따오실 때 막 벌레가 엄청 많은 경우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에서 나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벌레충도 조심해야 되고 독도 조심해야 되고 맞습니다. 항상 체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뱀도 조심해야 되는데 네. 아까 뱀 얘기하셔가지고 그 뱀이 그냥 우리가 걸어 다니다가 이렇게 물론 볼 수도 있지만 제일 위험한 거 뭐냐면 그 뱀이 우리가 텐트를 치면 텐트 밑이 옆에가 따뜻해요. 주변이요. 그래서, 네. 주변. 그래서 뱀이 다 가다가 텐트로 쑥 텐트 밑으로 살짝 들어와요. 어머.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다가 텐트를 거두면서 확 들었더니 그 안에 뱀이 한 두세 마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물론 실제 본 적이 있고 네. 그래서 물론 뭐 요즘에 캠핑장들이 하도 방역을 잘해서 소독약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요즘에 흔한 건 아닌데 네. 특히 이제 가을에는 뱀들이 이제 추우니까 항상 그 밑으로 쓱 들어오고 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뱀이 약간 옛날에만 나오는 옛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이 캠핑의 열 때문에 뱀들이 자주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네. 언제든지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혹시 모르니까. 상황입니다. 네. 네, 항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저희가 가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캠핑한 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30년째 돼 가는데 네. 자기 전에 항상 환기고 무조건 확인하고 네. 그래서 혹시 뱀이 있나 해가지고 그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네. 펼쳐보고 그래요. 진짜로. 안전 지킴이. 그리고 음식 같은 거는 항상 다 꽁꽁 해가지고 뭐 나무 트렁크에다 봉지에 넣어놓거나 싸놓고. 봉지에다 해가지고 나무에다 오. 매달아 놓거나 이렇게 항상 하죠. 자,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 한 번 더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질식 얘기했었고 또 화재, 가스나 버너, 바베큐와 관련된 것들도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좀 있나요? 일단 먼저 가스 같은 관련된 사고가 있고 그다음에 숯불이나 뭐 모닥불 관련된 사고가 있는데 먼저 가스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일 흔한 게 이제 폭발 사고입니다. 네. 이제 요즘 같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추워지면 부탄가스는 추워지면 지금 잘 안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나오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죠? 이 가스를 좀 데워주면 잘 나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잘 아는 사람도 네.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불로 달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폭발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 불꽃이 완전히 너무 커져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요 근래에 겪은 본 사고인데 요 계룡산 인근에서 캠핑하던 사람이 네. 그 밥을 하다가 이게 뚜껑이 넘치려고 그러니까 실룩실룩 이렇게 네. 움직이잖아요. 가스통을 그게 올려놓은 거예요. 어머, 어떡해. 거기가 폭발해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 일대가 다 완전히 날아갔어요. 제탐이가? 텐트는 다 타고 어머, 이게 옷도 다 타고 머리도 다 날아가고 머리카락도 다 날아가고 위험하다.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와. 가스는 빈 거라도 불 옆에 두시면 안 되고 네. 항상 그 한쪽으로 치워놔야 되고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셔야 돼요. 장갑 왜요?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손에. 물론 그 코펠 때문에 그 데이는 경우도 있죠. 버너를 조작하다가 네. 달궈진지 모르고 만져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폭발 사고와 화상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숯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숯불이나 모닥불, 장작불을 텐트 안으로 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정말 자살 행위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갑을 꼭 끼고 불을 다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아이들을 항상 불 옆에서 멀리 하는 게 좋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기를 굽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게 아이들이죠.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과 아이들은 항상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캠핑 즐기러 갔다가 너무 신경 쓸 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캠핑을 가는데 술 먹고 자는 아빠들이 전 제일 무서워요. 무책임하네. 미운 게 아니라 무서워. 무섭네. 저 사람 어떻게 저걸 감당하려고 할까 뭐. 들고 그다음에 그 어른들도 네. 뭐 숯불 바베큐판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항상 화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는 항상 꺼진 걸 확인하고 잠이 들어야 돼요. 맞아요. 가을에 산불이 날 수도 있고 그 불씨가 날라와서 텐트라든지 옷을 태울 수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뭐 요즘 뭐 캠핑 화재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캠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잘 아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사고에 노출 위험이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내가 캠핑을 잘 안다고 해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불과 가까이 가지 말고 이런 안전 수칙들을 더욱더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랑 같이 캠핑을 가게 되면요. 안전사고들이 뭐 끼임, 고일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때 조금 가져가면 좋을 약들 이런 거 좀 있나요? 그래서 기본 상비약은 다 챙기는 게 좋고요. 이제 주로 찰과상이라든지 화상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아이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네. 무조건 이게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특히 텐트 칠 때 그 텐트 포를 이렇게 조립하다가 눈에 찔리는 사고도 굉장히 많이 어머.
당할 수 있어요. 엄청 막 네. 위험하고 날카롭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앞으로만 보게 되고 폴은 뒤에까지 있는데 맞네. 툭 치어다 안 모르게 그다음에 아이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확 찔릴 수도 있고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텐트 칠 때 그 폴대를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장비들이 다 무겁고 네. 그다음에 그 이렇게 부피가 크고 그러니까 투박하잖아요. 투박해서 손톱이 가장 많이 뒤집어져요. 다치죠. 그 손톱이 찢어지는 경우.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캠핑 장비 중에 제일 저는 첫 번째로 손톱깎이라고 생각을 해요. 와. 그래서 항상 저는 차 안에 꿀팁이네요. 네. 손톱깎이는 꼭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쁘게 네일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죠. 길게 한 상태에서 캠핑을 하는 거는 더 좀 위험해요. 말리고 싶고 위험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캠핑 가시려면은 상비약들 기본적인 거 챙겨 가시고 손톱깎이 가져가시면 맞습니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섯 같은 거 네. 조심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호기심에 먹잖아요. 예쁘게 생긴 버섯 같은 거를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막 하다가 툭 떨어지면 자기가 집에서 본 엄마가 하는 버섯하고 비슷하니까 그렇지, 맞아. 그럼 가져오면 엄마들이 그러니까 우연히 놀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엄마들은 그게 옆집에서 왔나 하고 그거 먹을 수도 있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짓궂어서 그냥 톡 하고 그냥 하나 맞아. 떨어뜨리면 그냥 그만인 거잖아요. 항상 끊이지 않는 사고가 뭐 폭발이나 뭐 화재나 질식 이런 것도 있지만 끊이지 않는 사고가 독버섯 사고입니다. 자, 이런 안전사고들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자, 텐트를 칠 때 많은 분들이 뭐 평지에 치시고 어떤 환경에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비가 온다거나 네. 이런 날씨 환경적인 것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캠핑 가기 전에 일기예보 확인하는 건 뭐 기본 상식이고요. 필수. 예. 그래서 비가 많이 그러니까 비가 어느 정도 오면 굉장히 낭만적이지만 네. 너무 많이 오면 이게 그 큰일 나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재난이죠, 재난.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텐트 칠 때 가장 간과하는 사항이 캠핑장을 항상 예약할 때 내가 칠 수 있는 텐트 바닥의 사이즈가 몇 미터인지, 몇 제곱미터인지, 몇 곱하기 몇인지 항상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캠핑장에 있는 데크 사이즈는 3m 곱하기 3m인데 내 텐트는 4m 곱하기 4m예요. 그러면 이게 텐트가 이렇게 늘어지겠죠? 네, 아니면 맞죠. 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칠 수 없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있고요. 그걸 오히려 제일- 위험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텐트 치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네. 것도 있고.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텐트를 칠 때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대로 입구를 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우리가 누워 있는 것도 보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도 보고 굉장히 좀 불편하죠. 불편하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할 때 텐트를 뒤집어서 치라고 반대로. 그래서 입구를 숲 쪽으로 가게 하고 좋다. 뒤를 그 입구로 하게 되면 사람들 뭐 아무리 지나다녀도 문제가 없고 네. 쾌적하게 캠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얘기해 주셨지만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비 오는 날 막 운치 있게 빗소리 들으면서 캠핑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비 예보 확인하고 그 비가 양이 많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위험해지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 낭만이 취해서 그래 무조건 하면 안 되겠네요. 그 비가 또 왜 위험하냐면 네. 그 이제 강가 같은데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무료 캠핑장이라고 해야지 그냥 그 노지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 캠핑하러 들어갔는데 비가 오게 되면 그렇잖아요. 차도 빠져요. 어머. 차가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면서 눈앞에 뻔히 보이면서 내 텐트와 차가 물에 잠기는 어머. 경우, 눈을 떨어내려가는 경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가급적이면은 모든 안전에 대한 사항을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다 맞습니다. 생기는 그런 안전사고들인 것 같아요. 네,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되게 크게 나왔네요. 자, 캠핑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주의를 시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먹을거리 특히 조심해야 되고, 맞아요. 남들이 쉬고 있는데 우리가 즐기고 있는데 막 지나가면서 안을 슬쩍슬쩍 엿보는 거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캠핑을 숲속으로 이렇게 오픈해놓고 텐트를 참 오픈해놓고 이렇게 즐기는 거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 손톱 네, 캠핑 전에 손톱 깎기 네,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들었던 내용도 말씀을 주셨고요. 아주 실제적인 내용으로 우리 한영석 캠핑 전문가께서 송규아 아나운서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수우팡님이 버섯은 안 따는 게 답일 것 같아요라고도 해주셨는데 그래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 또 먹지 않아야 될 버섯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전문가들도 참 어렵다고 하는 게 이 독버섯 구분법이던데요. 그죠? 자연의 것은 자연이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 우리가 먹을거리를 구입하는 곳에서 네,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음식들 네, 그렇게 구입하고 얻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벌레 너무 싫다고 하셨는데 그죠? 싫지만 또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즐겨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이런 자연을 만나게 해주는 건 좋지만 또 위험한 벌레들이나 곤충들이 있으니까 또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즐길 때에는 우리가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잘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니까 항상 조심합시다. 맞아요, 맞아요. 음, 아이들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다치기 쉽다고요, 도로시님. 고맙습니다. 뚜비뚜바님, 물광 피부인가요? 좀 부끄럽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캠핑 전문가님께 이야기도 듣고 다시 와서 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댓글로도 소통해 주시고요. 지금 메타버스 인게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이렇게 한용석 전문가를 조금 더 앞에서 근접 거리에서 만나실 수도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자, 이게 모두 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사고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작가님께서는 뭐 아까 30년 가까이 캠핑 하셨다고 했으니까 좋은 곳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캠핑 장소 좀 있으시면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생긴 건 이렇게 생겨서 서울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생긴 거 왜요? 네. 어때요? 시골 사람 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예. 저 집사람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수박 장사 같이 생겼다고. 네, 빨리 소개해주세요. 이거 수박 장사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일단은 제가 제일 좋은, 아까도 얘기한 홈그라운드는 북한산 인근이에요. 북한산. 네, 북한산 인근은 옛날부터 캠핑을 많이 했던 곳이고, 저는 이제 제가 캠핑 한창 다닐 때는 캠핑 야영증이라고 그 야영증을 끊어서 캠핑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요즘에는 이제 이게 결혼하면서 이사라서 북한산하고 좀 멀어졌는데, 멀어졌구나.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큰 산, 지리산이나 설악산, 뭐 덕유산 이런데 산과 계곡 쪽이 많이 좋아했고요. 네. 그다음에 서해안의 그 소나무숲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캠핑을 했었습니다. 저 예전에 얼마 안 됐어요. 그 새만금에 소나무 설박 같은 데에서 뭐 행사할 게 있어서 그때 캠핑 행사 같은 거였거든요. 예. 근데 운치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역적으로도 이 한반도 모든 곳에 곳곳에 이런 명소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이런 장소들 체크하시고 가시면 더욱더 캠핑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다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 작가님께서는 캠핑장 가시면 꼭 주로 해 드시는 음식 같은 거 있으세요? 예, 저는 캠핑 관련된 책을 2권 냈는데 그 2권의 반 이상이 캠핑 요리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네. 캠핑 요리를 촬영하다가 저 집사람을 만났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캠핑 요리 작가였고 네. 저 집사람은 푸드 스타일리스트였거든요. 어머. 그 담당 푸드 스타일리스트였는데 둘이 이제 서로 막 요리 가지고 싸우다가 네. 이제 그 집사람은 요리를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 과정이 다 있는 거고 그렇지. 저는 이제 캠핑장에서 하는 요리다 보니까 그냥 인기응변식이 많잖아요. 네. 이거 안 넣어도 돼요. 그거 넣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우다가 이제 정이 들어가서 결혼을 해서 지금 내일 모레 20년째 돼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철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맛있겠다. 구하기도 쉽고요. 시골 캠핑장 가서 구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좀 아이러니한데 저는 이제 주로 산에서 캠핑하는 걸 산과 계곡에서 캠핑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산에 가면 의외로 해산물이 굉장히 많이 땡겨요. 산에 가면요? 숯불에다가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 구워 먹는 것보다 생선 구워 먹는 게 정말 맛있어요. 생선구이. 네, 그래서 맛있겠다. 가급적이면은 옆에 근데 생선구이가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줘요. 냄새가 많이 냄새가 나요. 많이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다는 걸 가정을 하고 했을 때는 생선구이를 많이 먹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게 되면 주로 냄새가 많이 안 나는 요리 뭐 소고기 묵국 같은 거 미역국 갑자기 같은 거 뜬금없이? 그런 거를 많이 해 먹고요. 제가 가장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2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예요? 1분 요리. 뭐지? 가르치는데 1분 걸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캠핑장에서 숯불 바베큐가 안 되는 캠핑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그렇죠. 가을에는 이제 화재 화재의 위험이, 환불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숯불 바베큐 안 된다는 곳이 많고, 특히 이제 국립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안 되는데, 맞아요. 그 버너와 코펠만으로도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 어떡해요? 굉장히 쉽습니다. 빈 코펠에 고기 덩어리를 담고 네. 불을 약하게 한 상태에서 2시간만 놔두시면은 맛있는 바베큐가 돼요. 안 타요? 안 탑니다. 우와. 타지 않을 만큼 불을 약하게 해야 돼요. 아주 약하게. 아주 약하게. 거의 촛불 수준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에 도착하면 텐트부터 치는 게 아니라 바베큐부터 만들어놔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게 이제 좀 약간 좀 변형된 프랑스의 콩피라는 건데, 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물에다 고기를 끓이잖아요. 근데 기름에다가 튀기는 게 아니라 기름 온도를 100도 정도 이하로 해서 우와. 은근히 익히는 거예요. 그럼 더 부드럽네. 엄청 맛있습니다. 와.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질긴 고기의 부위라도 우리가 네. 흔히 뭐 질기다의 대명사가 이제 뭐 양지머리나든지 뭐 그런 부위인데, 이빨이 없는 사람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아니, 우리 안전 관련된 토크 콘서트하고 있는데 너무 먹는 얘기하는 거 왜냐면 이 아닌가요? 먹는 거하고 안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은근히 불을 졸이면서도 항상 불을 예의주시해야 예, 돼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들 관리 잘 해야 돼요. 그다음에 네. 그렇게 되면 2시간만 약한 불에다 두면 굉장히 맛있는 바베큐가 되고요. 그다음에 맛있는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 그건 뭐예요? 돼지고기 김치찌개의 경우에 네. 사람들이 뭐 이것도 넣고 마늘도 넣고 파도 넣고 하는데 필요 없고, 네. 그냥 돼지고기하고 그 김치를 거의 1대1로 비율로 무게를 준비한 다음에 물 한 컵을 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한 불로 1시간 이상씩 끓이는 약간 거예요. 김치찜 같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푹 고아진 느낌이 나는데, 맛있겠다. 제가 아까 뭐 캠핑 초보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네.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물어보셨는데, 요리 같은 거 할 때는 센 불에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간이나 중간 이하 불로 오래 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실수 없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고, 근데 우리 그다음에 대부분은 센 불로 해야 요리는 맛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센 불로 하게 되면 타거나 넘치게 되거나 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불은 중간보다 약하게. 중불 또는 약불. 그 다음에 불은 항상 불 옆에서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맛있는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요리와 관련된 꿀팁까지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작가님은 이제 캠핑을 오랜 시간 해오면서 실제 겪었던 이런 사고들, 안전사고 같은 것들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좀 조심스럽지만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네요. 저 역시 초보자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사고를 뭐 직접 당하기도 하고 겪기도 했는데요. 네.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가스통이 안 나오니까 가스통을 살짝 불 옆에서 하다가 어떻게 자리를 살짝 비웠어요. 왜 그러셨어요? 뭐 제가 화장실 갔었는지 어쩐지 네. 모르겠지만, 근데 어디 갔다가 저 텐트로 왔는데 불꽃이 제 키만큼 나와 있는 어머. 거예요. 실제? 예, 실제. 근데 그 불이 난 게 아니고 가스를 달구다 보니까 그 가스 불이 올라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타고 올라가. 나는 약하게 했는데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저거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겨울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스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휘발유 버너를 많이 쓰거든요. 네. 휘발유 버너는 휘발유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만 불에 닿아도 이 불이 나요. 확 나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 옆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휘발유통을 만지다가 불이 이렇게 옮겨 붙은 경우도 있어요. 불을 댄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도 연료통에다 연료를 붓다가 이게 흘러가지고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국립공원을 날려버릴 뻔한, 큰일 날 뻔하셨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뉴스 9시 뉴스에 나올 그게 9시 뻔했잖아요. 뉴스에 나올 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안 그러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톱 뒤집어지는 사고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거는 뭐 굉장히 흔한 사고고요. 예. 근데 그 작은 사고를 많이 겪으면 큰 사고를 좀 덜 겪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준비를 더 열심히 하니까. 또 오늘 이 토크 콘서트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정보 얻으셔서 안전사고가 조금씩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또 캠핑 생활 하셨는데 제가 또 대전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예. 우리 지역에도 캠핑할 곳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곳, 그리고 대전 지역의 캠핑장 현황은 좀 어떻게 되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려요. 일단은 대전이라는 도시가 뭐 우리나라의 거의 중심에 있지만 있듯이 그
캠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전을 그 캠핑 파라군이라고 오, 속된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 어깨 왜- 솟아나고 있어. 왜냐하면 주변에 뭐 너무 멋진 캠핑장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대도시 안에 있는 캠핑장도 굉장히 좋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금산이라든지, 아, 금산. 그다음에 옥천이라든지 영동이라든지 뭐 진안이라든지 너무 좋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뭐 계룡산, 대둔산 주변에도 캠핑장이 너무 많이 있고, 일단은 그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강하고 대청호가 있잖아요. 아우, 그럼요. 그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설 캠핑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색을 해보면 뭐 금강 캠핑장, 네. 뭐 대청호 캠핑장 그러면 아주 많은 사설 캠핑장을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대전 도시권 안에는 그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네. 캠핑장들이 꽤 여러 곳이 있어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캠핑장도 있군요. 주로 이제 구청에서 운영을 많이 하죠. 관리를 예. 하고요. 자, 이렇게 또 캠핑장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즐길 거리 많은 숨은 캠핑장들이 많으니까요. 검색 꼭 하셔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우리 지역에 특별히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캠핑장 있으면 한 두세 곳 정도만 추려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대전의 3대 캠핑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대청호에 그 옆에 있는 그 로아스 캠핑장. 알죠, 예. 알죠. 너무 유명한 자주 갔어요. 캠핑장이죠. 그 네. 거의 그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만큼 네. 멋있고 시설 좋은 봄에 캠핑장이에요. 가면 그냥 게임 갈 수가 없죠. 네. 차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좋은 캠핑장이 이제 로아스 캠핑장이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캠핑장으로 해도 어머. 손색이 없을 오. 캠핑장이고요. 네. 특히 이제 호수 경치도 좋고 강 경치도 좋고, 차만 안 막히면 참 좋을 맞아요. 캠핑장인 것 같고. 한번 봄에 갔는데 네. 벚꽃 구경하고 막 캠핑하시느라고 막 차가 막 이만큼. 뭐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그 로아스 캠핑장 갈 때는 항상 자전거에다 캠핑 장비를 어머. 단촐하게 싣고 자전거 타고 갑니다. 그것도 왜냐면 좋네요. 금강 자전거길 바로 옆에 있기 아,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전거 캠핑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네. 또요. 두 번째는 이제 로아스 캠핑장 이제 호숫가 옆에 있는 캠핑장인데, 네. 뭐 너무 유명한 또 역시 장태산 자연휴양림 그렇죠. 있죠. 장태산 자연휴양림 캠핑장이 있는데, 여기 주의할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숲속에 있는 캠핑장이고, 네. 굉장히 이제 그 자연휴양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넓게 캠핑장이 있지 않아요. 되게 오. 작고 소박한 캠핑장이에요. 네. 그래서 큰 텐트는 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한 4인용 작은 텐트, 흔히 얘기해서 원룸 텐트, 네.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작은 텐트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그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아. 그 텐트하고 짐을 좀 줄여서. 짐을 줄여서 가면 아주 좋은 캠핑장이에요. 특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캠핑장에서 향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네. 숲 향기가 제일 우와. 멋있는 피톤치드. 피톤치드가 그냥 쭉쭉 그냥 몸에 흡수되는 그 캠핑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동구에 있는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상소 오토 캠핑장인데요. 네. 상소 오토 캠핑장이 대전에서 제일 먼저 생긴 제일 오토 캠핑장이래요. 제가 동구 쪽 그쪽 아, 근처 그러세요? 사는데 네. 제일 먼저 생긴 줄은 몰랐어요. 제일 먼저 생겼고, 그런데 가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요? 지난달에 생긴 것처럼 깨끗해요. 가장 오래됐는데. 가장 오래됐는데 지난달에. 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도 우와. 깜짝 놀랐어요. 네. 경치도 멋있고 옆에 이제 그 산림욕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곳을 추천해 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 곳이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예약의 압박. 아. 이거 예약하려면 정말 하늘의 그 별들. 그 해에 운은 다 쓸 것 같이. 와.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예약 대기 걸어놓고 있는데, 네. 시간 나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음. 기타 다른 대전의 캠핑장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대전시청에 블로그가 있거든요. 맞아요. 대전시청 공식 블로그에 대전 캠핑장 치면은 굉장히 많은 캠핑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세 곳의 각 그 장점, 매력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체크리스트 파악해 보시고,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동구에 있는 캠핑장의 경우 또 예약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한 번쯤 좀 신청해 놓으시고 대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네.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몇 단계에 따라서 이제 캠핑장을 여느냐 닫느냐, 혹은 예약이 예를 들자면 50짜리인데 25짜리만 쓸 수 있다든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약이 됐다 하더라도 체크를 하고. 전화를 해서 이번 주말에 가야 되는데 가도 되느냐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숨어진 이 캠핑장의 매력들 함께 또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그러게 말입니다. 작가님, 앞으로의 향후 계획과 또 캠핑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꼭 주의해야 될 사항들 전달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요즘에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캠핑장으로 캠핑하러 가는 게 아니고 쓰레기장으로 캠핑하러 간다고 할 만큼 사람들이 네. 너무 많이 버리고 오거든요. 네. 생활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가서 그 안에다 담아서 다시 가져오는 그걸 가장 바라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에 캠핑장 가면 실제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겠죠. 왜냐하면 바뀌니까 그럼요. 굉장히 마음을 탁 놓고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올 봄에 작년 봄에 네. 그 캠핑장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왔거든요. 어머. 그렇기 때문에 캠핑장이 아무리 자연에 있고 넓은 데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마스크를 쓰고 캠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호회 캠핑보다는 그냥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 아니면 아주 잘 나는 뭐 형제 가족끼리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소 단위로 캠핑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향후 계획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네. 즐겁게 캠핑하기 위해서 계속 글을 쓰거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하는 거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캠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안전 사고와 관련된 경각심을 깨달을 만한 이런 주의 사항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다섯 번째 맞이하는 세이프 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토크 콘서트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또 유익하게 영상 시청해주시고 다양한 의견들 있으면 댓글로도 활발하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안녕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세이프 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장갑을 들고 안녕 해주셨어요. 우리 한영석 국내 1호 캠핑 전문가와 또 송교화 씨가 함께 캠핑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캠핑 참 좋죠. 요즘 같은 이 시기에 떠나면 사랑도 더욱더 돈독해지고 우정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서울 사람 우리 한영석 캠핑 전문가께서 이런저런 이야기해 주셨고 또 우리 지역에도 캠핑 명소들 너무너무 좋은 곳들이 많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곳들 가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로아스 캠핑장도 장태산 상소동 다 좋은데 예약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추천해 주실 곳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캠핑 여기 가봤는데 좋았다. 네, 알려주시면 중간중간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나무도 심는군요. 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죠. 아직도 메타버스 전시관 체험 안 하신 분들 많죠, 여러분. 나는 그냥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 하셨던 분들도 이번 안전체험 한마당을 통해서 느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유용한 정보들 많이 준비하고 전시관 꾸며놨거든요. 안전하게 즐기실 수가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러분 편안하게 오셔서 관람하시고 또 느낀 점들도 같이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